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항바이러스를 일찍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4대 간 질환이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 간 질환, 그리고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요즘에는 이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되게 비만한 경우에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것이 바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이 4대 간 질환은 결국에는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었을 때 간경변이 되고, 간경변이 되면은 간암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경변 간암 환자를 보면은 약 70%는 만성 B형 간염이 원인이 돼 생기고요. 약 10%씩 만성 C형 간염, 알코올 간 질환, 그리고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환인 이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찍 B형 간염 약을 사용하는 것이 간경변,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인 어텐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텐션 연구는 아산병원의 임영석 교수 팀이 한 연구로서 금년 2월에 란셋에 발표된 매우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연구 이름은 어텐션 연구이고요. 현재는 면역 활동기 환자들을 다 치료해야 되지만 면역 활동기라 하더라도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그때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이거나 정상의 2배 이하인 40에서 80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 약제를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특별히 회색지대 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를 일찍 썼었을 때 간암을 비롯한 간에 예를 들어서 비대성성 간경변이랄지 간이식이랄지 이러한 것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기 위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의 이름이 어텐션 연구입니다. 이러한 어텐션 연구가 가능한 것은요, 베물리디처럼 좋은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없다면 이러한 임상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 베물리디라고 하는 약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이죠. 베물리디를 만든 회사는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에서 먼저 만든 약은 비리어드이고요. 비리어드는 테노포비아가 300mg이 들어있고요. 베물리디는 25mg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염을 바꿈으로써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으면서 뼈 독성하고 신장 독성을 해결한 약이 베물리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베물리디를 많이들 처방을 하고 있죠. 자, 베물리디를 사용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데 대개 1년이면 90% 이상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도중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약을 썼을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 약들은 치료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면서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 생기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검사를 해보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약을 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연구에 사용된 이 베물리디라는 약은 이러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약입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비싸지 않아서 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성 비형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두 번째,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네 번째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 약이 들어가죠. 이때 약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간 기능 검사가 80이 넘을 때 약이 들어갑니다.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 손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간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증식할 때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가 세포 독성 T 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때 간 손상이 생겨서 간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활동기라고 하고 간 수치가 올라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를 현재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 손상을 반영하는 좋은 표지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 경변의 경우에 또는 간암의 경우에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양원 양성 음성, 그러면서 간 손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 넘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를 투약을 하죠. 비형간염의 그 면역 관용기하고 세 번째인 면역 비활동기는 간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는 면역 제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는 재활성화기라고 합니다. 왜 재활성화기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면역 활동기가 오기 때문에 재활성화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일 때 약을 사용하죠. 보면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는요, 높은 바이러스를 보였던 면역 관용기에서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면서 한참 있다가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그 빨간 선이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 검사가 바이러스 HBV DNA 양이 떨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간 손상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수치가 80이 넘지 않아서 약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회색지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색지대는 면역 비활동기에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로 갈 때 바이러스 양이 늘어납니다. 이 파란색이 바이러스 양입니다. 얼마쯤 있다가 이 빨간 선인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넘어갈 때 그때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간 기능이 정상이어서 또는 80 이하에서 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하고 이때 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어텐션 연구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험 인정 기준을 보면은요,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때 바이러스 양이 많은 2만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2만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일 때 보험이 되고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도 바이러스 양이 2000 IU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80 이하인 경우 또는 이제 더 정상인 간 기능이 정상 40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약을 보험으로 드릴 수가 없죠. 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약을 썼을 때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바로 임영석 교수님 팀이 한 바로 어텐션 연구입니다. 이 어텐션 연구는 2025년도
2월에 란셋에 실린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 연구자는 아산병원의 임영서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선 그 바이러스 양이 조금 많아야 됩니다. 임상 연구 주요 선정 기준을 보시면 밑에 보면은 HBV DNA가 4에서 8 로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에서 억이죠. 만에서 억 단위의 바이러스 양. 바이러스 양이 중간이거나 많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ALT, 간 기능 검사가 남자는 70 이하, 여자는 50 이하인 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이 있는 사람은 연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 경변이 있으면 바로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는 40에서 8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22개의 병원인가가 참여를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베물리디 25mg을 사용한 군, 또 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만 한 군, 이 두 개 군으로 나누어서 이 약을 쓴 군에서 밑에 보면 종합 임상 지표라고 있죠. 그래서 간암 또는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 즉 복수차고 또 식도 정맥류, 출혈, 간송혼수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제 그런 경우에 간이식을 하겠죠. 간이식 또는 이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이러한 것들을 다 합친 것을 1차 평가 변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 변수는 바이러스 양 잘 떨어지는 거 보고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E 항원, S 항원의 혈청 전환이 혈청 소실이 있는지 이런 걸 본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관찰하기로 했던 환자군 중에서 보험 기준이 되는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베물리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가 매우 윤리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약군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항바이러스 약제가 필요할 때는 바로 그 베물리드를 쓰는 그런 연구 디자인이었습니다. 환자의 특성은 베물리드를 사용한 군하고 위약, 그러니까 베물리드 사용한 군하고 이제 관찰군이죠. 위약군이 아니고 관찰군입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그런 임상 연구입니다. 이 두 개의 군을 비교했었을 때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52, 54 똑같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남성이 약 47%로 비슷하고 간암의 가족력도 22% 정도로 비슷하고 간 기능 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 양, 그 다음에 섬유화 스캔,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평균 추적 관찰은 17개월이었습니다. 약 1년 반이었죠. 모든 환자를 4년 동안 관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이 연구는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년째 첫 번째 중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1차 평가 변수였던 것을 보면은요, 즉, 그 간암을 포함해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이 간 관련 주요 질환입니다. 이것이 1차 평가 변수이고요. 자, 베물리드를 사용한 군에서는 4년 동안에 보면은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약 2명 정도 발생했었죠. 그런데 관찰군에서는요, 이러한 그 발생이 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평가 변수는
배멀리디 사용군에서 2명, 그냥 관찰원군에서 9명이 생김으로써 위험도를 79%를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p-밸류를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은 간암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간암에서 배멀리디를 사용한 군에서 2명, 관찰한 군에서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암 발생을 배멀리디를 사용하면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73%의 감소 효과를 보입니다. 이 환자들은 간경변이 아니고 또 추적 관찰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이랄지 간이식, 그 다음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매우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간암 발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1차 평가 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간 기능 검사를 남녀 같이 40 이하가 정상이죠. 미국 간학회에서는요, 남자 35, 여자 25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2배 이상 걸면은 남자 70, 여자 50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이 어텐션 연구에서도 간 기능 검사가 70, 남자는 여자는 50 이하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지금은 치료를 않고 있잖아요.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있어서 1차 평가 변수의 차이를 보면은요, 왼쪽을 보면은 미국에서 간 기능을 정상으로 보는 남자 35, 여자 25, 그 이하인 사람을 정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 정상 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배멀리디를 사용했었을 때 1차 평가 변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한 군에 있어서는 5명 정도 1차 평가 변수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개 간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EASL 또는 APA3라고 하는 것은요, 유럽 간학회하고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입니다. 이 기준은 남녀 4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가 남녀 40 이하인 사람에 있어서 1차 평가 변수를 보면은 간암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배멀리디를 사용한 군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관찰군에 있어서는 5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보는 것의 2배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특히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 배멀리디를 사용하는 것은 간세포 함종,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시작 1년 후에 발생한 간 관련 주요 질환, 그러니까 1차 평가 변수, 그냥 간암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간암으로 생각하면은 1년 이후에 생긴 것을 보게 되면은 4년째 배멀리디를 사용한 군에 있어서는 1명이 생겼고요. 그러나 관찰군에서는 약 8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훨씬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에 생긴 것을 제외한 이유는 우리가 이 임상 연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암이 없다라는 것을 다 검사를 해야 되죠.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상에서 간암이 없었던 사람이 이 연구에 들어왔지만 혹시 놓친 경우라 하면은 1년 내에 그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추적 관찰을 쭉 할 테니까요. 그래서 1년 안에 간암이 생겼거나 하는 경우는 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배멀리디를 사용한 군이 그냥 관찰한 군에 비해서 간세포 함종을 포함한 다른 주요 간 관련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반응을 보면은요, 바이러스 반응은 배멀리디를 사용한 군에 있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 91%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간 기능이 80%,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가 1에서 2배, 간 기능 검사가 약간 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가 73%로 그냥 관찰하다가 약이 필요한 군에 있어서는 다시 패밀리드로 들어갔었죠. 이러한 군들에 비해서 바이러스 그리고 간 기능 검사에 대한 그 반응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원의 소실이나 이항원 혈청 전환, 이항원이 소실되고 이항체가 생기는 경우, 이 경우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항원 소실, 이런 것은요, 배아물리를 사용한 군이나 관찰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배아물리드라는 약은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면은 배아물리드하고 위약군 간에, 위약이 아니라 관찰군이죠. 관찰군 간에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런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시작 시점에서 양군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한 군은 배아물리드를 사용하고 한 군은 관찰했었을 때 간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위약군 대비 더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전했다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텐션 연구를 결론을 해보면 현재 면역 활동기인데, 즉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또는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이제 면역 제거기 또는 재활성화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일 때만 현재는 약제를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약을 쓰게 되면은 간암을 포함한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의 진행, 그리고 간 이식, 그리고 여러 원인에 의한 사망, 이러한 것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 기능 검사에 무관하게 바이러스 양이 처방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이 연구에서는 10의 4승에서 10의 8승, 그러니까 만에서 억 단위의 바이러스 양을 보이면은 이때부터서 간 기능 검사를 할지 또는 이항원 양음성에 무관하게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간 세포 함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바이러스 약제 처방하는 보험 기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임영석 교수님 주도로 연구된 이 어텐션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보험 기준이 되지 않아서 일반으로 처방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항바이러스를 처방받고 간세포 함종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